백산이군요. 백산은 자동차 부품, 뭐 기자재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백사는 네. 그 신발 만드는 조강 피혁과 같은 피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내구재도 지금 이제 그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용이랑 차량용 합성형 피혁 수주가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해소는 환율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지금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부터 주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이제 그 아디다스에서 이제 그 팬데믹 영향에 따른 이제 매출이 이제 견조하게 다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탑5 브랜드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차량이 이제 인조 가죽을 그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의 차량용 내장재 매출액 비중은 2012년 1.7%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5%까지 많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용 합성 피혁은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 특징으로 높은 내구성과 네. 레퍼런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매우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글로벌 완성차와의 협업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거운 천연 가죽 대비해서 이런 합성 피혁들이 무게가 이제 30%에서 40% 정도 이제 감소하는 네네네. 효과가 있고 제조 원가도 저렴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원가 절감 효과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전기차 탑5 브랜드 전기차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제 차량들이 인조 가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백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발 사업이 호조를 보이는 이제 가운데 자동차 내장재로서의 이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올해 말 실적 기준 PER 7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각각 19,000원,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카카오는 회사 분할이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약간 부정적인 이슈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실적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플랫폼이나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부분 두 가지로 이제 그 매출이 구성돼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카카오티나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는 카카오 게임이나 멜론 그리고 카카오 엔터 등이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아시다시피 아까 그 IR 담당자가 말씀하셨다시피 1조 8천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상승은 하지만 네네. 이게 이제 시장 기대치만큼은 조금 하회하는 실적으로 이 일은 이제 경기 부진과 광고 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여 톡비즈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그 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와의 이제 의견 충돌로 네네. 인해서 난항을 조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지분 매각 시에는 카카오는 이제 수조 원의 현금의 확보는 가능하지만 이제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서 이제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차기 성장 동력의 한 축이 이제 조금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장기 성장성의 악화가 조금 우려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내 경기 부진에 대한 광고, 커머스, 웹툰 등 주요 비즈니스 이제 성장 둔화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장은 어렵지만 환율이라든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된다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카카오는 다시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관련된 그러면 기자재주들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치미스 PB 어떻습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이 다 모두가 발표가 네네. 됐습니다. 일단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2분기도 다 영업 적자로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과 상승으로 인한 이제 그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흑자 기대감을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선 기자재들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 수주 잔고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78적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 68적이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이제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 그 글로벌 수주 발주 척수를 이제 봤을 때는 시장은 여전히 호황 상태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선사의 수주와 본행제 발주 시차가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의 수혜가 아직 조금 매출이 이연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이 늦게 좀 찍힌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카본이 최근에 또 대우조선해양까지 이제 LNG 본행제 네. 납품 계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약 체결이 된다고 하면 국내 조선 3사 모두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선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한국카본이 선박 기자재 업체 중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주가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좀 두고 가야 될까요? 증권사 리포트들이 네.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뭐 신한금융투자나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19,000원 정도를 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증권사 쪽에서는 한 19,000원 정도의 목표가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 뭐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반도체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이슈는 다소 네. 이제 주가 종목은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도 증설 이슈가 있는 업체들이 다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NS텍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는 마스크로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 마스크의 핵심 원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EUV용 펠리크를 개발해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이제 펠리클의 투과율은 90% 이상으로 ASML과 미국의 테러다인이 이제 개발한 그 정도의 투과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그 제품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보장 투과율은 89%인데 실제로는 90%까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도 지금 10,000시간에서 20,000시간까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말 용인에 200억 단위 이제 투자가 SNS텍은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EUV 종정을 이제 도입을 네. 하고 펠리클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SNS텍이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벤더로 등록하게 되면 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는 지금 이제 기존의 블랭크 마스크에 포함해서 기존 사업에서 신사업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마스크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점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수 PB가 한미약품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미약품 굳이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 대비 네네. 이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통적 제약사인 한미약품의 실적이 일단은 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사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100억에 영업이익 314억으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국내 부분은 마케팅 강화로 복합제인 로슈젯과 아모잘탄이 이제 성장을 견인을 했고, 북경에 있는 한미는 이제 실업제 증설 효과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호실적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 가지 이제 R&D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구중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3월에 이제 BLA에 재신청에 들어갔고 7월 초에 FDA가 실사가 마무리되고 9월 9일 허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오 OTB라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NADA 신청에 들어갔고요. 네네. 11월 24일 조건부 허가 예정이고 MSD로 라이센스 아웃되었었던 듀얼 아고니스트의 임상 이상 중간경과 데이터 오픈이 올해 연말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만약에 이제 주가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에 이제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미약품? 일단 지금 동사의 실적이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R&D 요런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런 이제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R&D 이제 그 집행했던 비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창출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서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는 시기인 것으로 봐서 이제 전통 제약사 중에서 가장 선호한다고 SK증권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었습니다.